이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변호사님 찾아왔겠습니까?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형사 전문, 민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피 같은 내 돈을 잃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유형이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준 것이든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든 개인 간의 돈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. 개인 간의 돈 거래는 크게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. 하나는 투자, 두 번째는 대여,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우선 첫 번째, 투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투자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봐라,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. 그런 좋은 제안을 나한테 했을 때, 그런 좋은 제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왜 그걸 나한테 제안을 하지? 이렇게 좋은 거는 그 제안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. 그 제안한 사람이 돈이 없다? 그러면 주변 가족, 친척 하면 되는 거지. 왜 알고 지낸 지 기간도 얼마 안 되는 나한테까지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. 이거 정말 좋은 거야. 이번 기회 놓치면은 이런 기회 또 안 온다. 이런 얘기 왜 할까요, 나한테?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제안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?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제안한 사람이 직접 투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. 그 제안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럼 두 번째 유형이라면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, 그리고 투자하는 그 사업의 모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수료만 받기 위해서 이 제안을 나한테 하는 경우도 많다. 그 제안한 사람은 나와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투자를 한 것이 맞는지, 그리고 중간에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을 빼지는 않을까,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. 투자한 사람이 알기가 어렵습니다. 투자와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은,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제안을 하지?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은, 그 사람이 얻는 이익은 뭘까?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괜찮다, 그랬을 경우에만 하시기를 바라고,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약간 판단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,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그 사람 누구야? 너도 알잖아,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. 유명인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꼭 배제를 하시길 바라고, 세상에 공짜는 없고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조금 더 수익 얻으려고 하다가 원금 1억, 2억 다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개인 간 돈거래 두 번째 유형은 차용이었죠. 차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린다면은, 내가 이 돈 빌려주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만 빌려줘라. 돈을 빌려줄 때는, 돈을 빌려달라고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들어보면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꼭 돌려줄 것처럼 얘기합니다.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? 그 약속이 지켜지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겠죠, 대한민국에.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. 돈을 빌려줄 때는 안 받아도 될 정도다, 이 생각할 때만 빌려주시라는 겁니다.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으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해야 되죠. 판결문을 받았어요. 받았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이 돈을 줍니까? 소송했는데 소송한 거 알면서도 안 주는 그 사람이 판결문 나왔다고 돈을 줄까요? 안 줍니다. 그러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. 재산 명시 신청해야 되고 재산 조회해야 되고 하는데 없어요. 그 사람 재산은 이미 없습니다. 그 사람한테는 재산이. 그러면은 소멸시효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판결문 받고 시간이 계속 지난 뒤에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는 게 직업이라면은 계속 이런 과정을 할 수도 있겠죠. 은행이나 금융기관처럼. 근데 우린 개인이잖아요. 개인이 어떻게 계속 그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생기는지, 또 소멸시효가 얼마나 됐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안 받아도 될 정도일 때만 돈을 빌려줘라. 근데 저는 그 생각 못하고 빌려줬고 이 돈 꼭 받아야 됩니다, 이럴 경우에 부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형사고소를 하는 겁니다.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거죠. 형사고소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.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. 그렇지만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 형사고소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그랬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구속되어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명의의 재산이 지금 없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
해서 재산을 마련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다? 이런 형사 고소를 하려면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형사 고소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피 같은 내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방법, 꼭 자료를 만들어 두어라.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을 해라. 근데 개인 간에 동거래 하면서 어떻게 차용증까지 써달라고 합니까? 제가 못 그랬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죠. 이런 경우라면은 꼭 문자라도 남겨둬라. 자,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, 언제까지 갚을 거지, 맞지? 이렇게. 근데 그런 얘기도 또 어떻게 합니까, 제가? 그러면 녹취라도 해라. 통화 녹취. 자동 녹음되는 폰들이 있잖아요. 자동 녹음 설정을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부터 하시고요. 그러면은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증거자료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잖아요.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. 자, 근데 저는 서류도 안 썼고 문자도 없고 통화도 안 하고 만나서만 했어요. 만나서 할 때도 녹음을 하셔라. 이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변호사님 찾아왔겠습니까?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꼭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라.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대화에 대한 녹음을 남기든 입증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.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피 같은 내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. 첫 번째, 투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까? 한번 생각해 봐라. 두 번째, 차용,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이 돈 빌려주고 못 받아도 될 정도의 관계이거나 금액이다. 이럴 때만 빌려줘라. 세 번째, 투자든 대여든 입증 자료를 꼭 남겨두어라. 법적 분쟁은 내가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, 내가 예상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.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